지금 인천 시민들은 인천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 약국 곳곳에 인천 갯벌에 관한 홍보 포스터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약사분들은 각종 질병과 질환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는 일과 갯벌을 지키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인천 약사회는 인천 갯벌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인천 약사회 환경이사인 최윤정 약사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남동구에 있는 구월동에서 한 7년차 제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최윤정 약사고요. 그리고 인천 약사회 소속이면서 환경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남동구 구월동의 제일약국이요. 네. 네. 약국 이름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갯벌이 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야 하는가? 그 얘기는 저희가 앞서 인천 녹색연합 전문가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건 이 일에 약사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뭘까? 약사 선생님들께 인천 갯벌이 어떤 의미이길래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우선 인천시 약사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아, 우리 조사영 회장님이 이제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야간에 약국 운영하는 공공심화약국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자살 예방 중점의 생명사랑약국, 그다음에 초중 중등 고등학교 노인물 대상으로 약을 안전하게 교육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치매 안심약국,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돕기 사업이나 장학금 전달 같은 거, 거기에 환경에도 관심 있게 일하는 약사 단체고요. 사실은 저는 갯벌에 대해서 올해 초까지는 많은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수라라는 다큐를 좀 보고선 그때 갯벌에 대해서 좀 감명을 좀 깊게 받긴 했는데, 네. 우연찮게 기후생명정책연구원님하고 미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인 저어새라는 멋진 새를 알게 됐어요. 사실은 잘 몰랐었거든요. 그때 그 저어새가 우리나라 것도 인천 앞바다, 강화도, 영종도, 송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이런 그 저어새가 사는 게 갯벌인데, 이 갯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 네. 덕분에. 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갯벌이 오염물질 정화, 온난화 주범인 블랙카본을 숲에서보다 50배나 더 많이 흡수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 갯벌이 그냥 인천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세계 문화유산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공부도 해보고. 네. 그래서 우리 약국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약사들이 맨날 한정된 공간에서 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서 뭔가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갯벌을 어떻게 알릴까,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인천 시내 약국이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1000개 좀 네. 넘는데, 거기에 약국 앞에다 포스터를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번뜩 났어요. 그러면 사실 맨 처음에 저와 같은 잘 몰랐던 사람도 이게 뭐지?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뭐 공공심야약국, 생명사랑약국, 치매안심약국, 약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정부 손길이 미쳐다 미치지 않는 구석구석에 약사분들이 계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요. 갯벌을 지키는 일도 이런 동네 약국에서 전부 포스터를 붙이면은 이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텔레비전 광고가 전국적으로 나간다면 인천 지역에서는 약사회에서 포스터 붙이는 게 그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큰 일을 하시네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지금 놀랬습니다. 네. 근데 그
자연 환경이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나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코로나19를 실제로 겪으면서 기후나 자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체감하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조금 지났더라도 최근에도 코로나가 또 많이 맞아요.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쵸? 지금 옛날 일처럼 네. 얘기했지만 지금 있죠. 네. 우리 약사들 마스크 받던 거 기억나시죠? 줄 네네네. 서서 약국 예. 했던 마스크 사셨던.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올 추석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저는 더웠습니다. 그쵸? 예, 저도 보면 이게 네. 가을인지 여름인지 모르겠고 올 6월부터 9월 아마 지난주에 오늘은 좀 선선한데 네. 아마 지난주까지 폭염, 열대야로 맞아요. 인해 가지고 아마 열사병하고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음. 어이 먹었다 오거나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또 좀 많이 쉽게 지치고 밥맛도 네. 없어 하고 네. 그리고 유난히 이런 게 많았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특히 환경에 관련된 질환, 뭐 아토피나 천식에 걸린 분들이 국민 100명당 17명이라는 통계가 있었대요. 그렇게 17명이나 돼요. 네, 100명 네, 중에. 네. 그리고 4명 중에 그중에 17명 중에 이제 퍼센트를 또 따져서 4명 중에 1명이 어린이나 노인들이었대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전보다 뭐 천식 환자는 53.7%나 증가하고 비염 환자는 51%나 증가됐대요. 그리고 아주 최근 연구, 지난주 연구가에서는 카톨릭 예방의학교실에서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13%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기온 1도는 오늘 네. 33도이다가 그다음 날 네. 34도인 경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증상이 정적 면에서도 폭염이 불안도 31.6%, 치매도 20.6%, 조현병도 19.2%. 결과를 보면 육체적인로 보이는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건강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네. 있다. 열사병, 네. 냉방병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 그렇죠. 당연히 기후 환경 문제에 약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조금만의 네. 기후 변화가 와도 인간의 몸은 아주 예민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질환이 또 갑자기 생길지도 모르고 코로나 같은 유행병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기후에 대해서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연장선에서 인천 갯벌 지키기도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약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인천 갯벌 등재에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뭐 전체 다 여기에 참가했다. 그거는 아니고 네. 사실 우리 연수교육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약사회가 연수교육 때 네. 박사님 1,200분이 오셨는데 그때 사실 그 녹색연합 분들하고 같이 갯벌 포스터를 한 분에 하나씩 꼭꼭 나눠드리면서 네. 이거 꼭 좀 붙여주세요. 약국에 아하. 꼭 붙여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냥 간곡하게 네. 포스터, 브로셔랑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1,200분 플러스 가족들도 알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이면 이런 분들이 함께 한다고 보고 사실은 우리가 이 갯벌 전부터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플라스틱 약병 모으는 사업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 100여 명 정도의 약사님들이 플라스틱 약병을 모아서 이거는 이제 제 전임 환경이사하고 예약사 이사님 두 분이 맨 처음에 진행을 했고요. 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카톡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갯벌 포스터를 이제 어떤 걸 할까 이런 거 투표도 하고 그다음에 갯벌 붙인 사진도 나 여기 올렸어 막 이런 식으로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있죠. 아, 1,200분이 갯벌 포스터를 붙여주시면은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약국에 왔다 갔다 하는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 홍보를 하신 거네요. 네. 저희 그 약국에 그 포스터를 붙여놓으면은 약국을 찾는 환자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은 모니터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물어보나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갖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인천 시민들이 저처럼 약간은 갯벌은 생소한 문제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집하고도 멀잖아요. 다들 살고 있는 데가. 멀리 그렇죠. 떨어져 있어서 관심을 보이기가 쉽지는 않은 듯해요. 하지만 약국밖에 일부러 붙였거든요. 약국 안에는 오시는 사람이 환자나 이렇게 누가 필요한 사람만 오지 밖에다 붙인 거는 시민들한테 관심을 조금 가져봐라. 네. 그래서 약간은 호기심을 유도하는 거라서 1000군데 다 붙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약사님도 마음에 이렇게 닿아야 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이렇게 OBS와 같이 경인방송이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언론에서 이렇게 저희가 붙였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라 하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또 잘해주시면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 네. 저희가 꼭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동네 약국에 붙어 있는 갯벌 포스터 좀 보시라고 얘기를 네. 또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네. 그 앞으로 약사회나 혹은 최윤장 선생님 개인적으로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앞으로 환경에 도움되는 일은 열심히 더 찾아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할까 하는데요. 사실 갯벌 홍보 말고도 그 전에 먼저 붙인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민들 집에서 안 쓰는 쇼핑백하고 네. 깨끗한 비닐을 약국에 가져오는 환경운동의 포스터였는데 아, 그보다 열이 펄펄 나는 포스터가 아마 약국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네. 하나는 비닐봉투, 봉지 네. 이렇게 가져오는 포스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집에서 간단하게. 저희 약국에 작년부터 했는데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 그런 환경방에서 공유하면서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걸 봤나 봐요. 이렇게 제가 써붙여 놨으니까 네. 안에서 또 그 쇼핑백을 쑥 두놓고선 수다닥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난주인가 어떤 분은 비가 좀 많이 내리는 날, 네, 지난주에 네. 비가 많이 났잖아요. 맞아요. 비가 오는데 비닐봉지 커다란 데다가 쇼핑백을 왕창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라 네. 이제 병원 여기다 두고선 병원 갔다 올게요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좀 궁금해가지고 어머님 이거 들고 오신데 되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어디 사셨죠? 그래서 생각이 안 났던 거죠. 네. 어디 사셨게요? 어디 사시는 분인데요? 연평도요. 연평도에서요. 네, 아, 연평도에서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 와. 완전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일부러 한 달간 모은 거예요. 모았다가 네. 이렇게 갖다 주시는 일.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 같은 것들을 하는 게 기후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약사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퍼져 나갔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운동을 하고 또 갯벌 쪽도 그 앞에서 또 문의를 하면 또 자세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또 이제 환경망에서 같이 한번 토론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동네에서 쇼핑백 비닐봉지 가져오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것들. 네, 그거 내일부터 바로 당장 그러니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러게. 쇼핑백이 한 번 쓰기 아깝잖아요. 아, 맞아요. 네, 아하. 깨끗한 거 좋아요. 네, 진짜. 네. 이거는 진짜 환경 팁이네요. 이거. 네. 그래서 하면 비닐봉투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생분해 비닐 같은 경우는 많이 잘 찢어져요. 네. 그걸 담아주는 게 했는데도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튼튼한 쇼핑백, 그다음에 좀 쓰던 거 깨끗한 비닐.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갯벌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약병 모으기, 쇼핑백 비닐봉지 재활용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네요. 네. 끝으로 시민들과 우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아, 네. DJ님 혹시 네. 퀴즈 한번 내주실까요? 아, 제가 떨리지만 네, 괜찮습니다. 네. 이 세상에 공짜가 뭐가 있을까요? 공짜, 네. 공짜 공기, 네. 물은 수도 요금을 내고, 네, 공기요, 공기. 공기 또 이제 부모님 사랑. 아, 저도 물 부모님 이렇게 사랑.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물은 요즘에 사 먹잖아요. 네. 그렇긴 하고 사실은 샘물 같은 건 그냥 먹을 수는 있긴 하죠. 근데 공기도 이제 앞으로 사 먹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저는. 하긴 네. 청정기 쓰고 있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번 여름이 앞으로 미래의 여름 중에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거. 네. 아, 슬픈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
그 돌아가셨지만 우리 토지를 쓰신 박경리 작가님이 네. 2002년 생태학회 기조연설에서 말씀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전 세계가 기후 재앙에 직면하고 고통받는 것은 자연 환경에 이자로만 삶을 뿌리지 않고 자연의 원금을 점점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셨어요. 아, 그런 표현이 또,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답답하고 뿌연 하늘하고 아주 푸르름이 사라지고 나비도 볼 수 없고 그리고 멋진 저새 같은 희귀종 같은 혈새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라진 미래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두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열이 펄펄 나는 지구를 위해서 해열제를 주는 환경 약사가 되었으면 해요. 네. 무슨 저희도, 해열제? 네. 저희,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줄 알았는데 말씀 들으면서 이상하게 막 힘이 납니다. 네. 그렇죠. 해열제가 어떤 해열제냐면요. 첫 번째 갯벌 살리기라는 해열제를 주시고 네. 두 번째 저새 살리기라는 해열제, 세 번째 비닐 줄이기라는 해열제를 좀 만들어서 주시고 네 번째 쇼핑백 약국에 가져오기 해열제를 지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시민들이 되셨으면 해요. 네. 갯벌 살리기 해열제, 저새 지키기 해열제, 비닐보 사용 줄이기 해열제, 쇼핑백 약국에 갖다 주기 해열제. 이렇게 해서 지구에 펄펄 끓는 열을 좀 식혀보자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네, 지금까지 최윤정 인천 약사회 환경이사님이셨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제1약국의 최윤정 약사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아직 플라스틱 모으는 사업은 잠깐 중단되고 있어요. 아, 플라스틱 기업하고 조금 뭐가 약병은요? 안 돼서 원래는 그 기업이 잘하다가 뭔가 안 돼가지고 제가 SK랑 한번 조인했었는데 인천시에서 조금 수거 문제가 걸린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천시에서 뭔가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SK랑 다시 연결해서 플라스틱 약병이 진짜 깨끗하거든요. 네. 실만해요. 그러니까 SK 지오센트릭이 플라스틱 약병을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그걸 에너지로 쓴대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인천시에다가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정 인천 약사회 환경이사님이셨습니다.